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P2P 금융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부동산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출에 대한 연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서 그 한도를 축소한 건데요. 지난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 감독 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한 P2P 업체는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고,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또한 차입자에게서 받은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법법의 최고 이자율인 24%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P2P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P2P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생활 밀착형 핀테크 투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핀테크 투자 백서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득규 대표님, 차도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대표님? 정말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꽃들이 환하게 피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출근길에 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발했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봄이 느껴지니까 사람이 좀 기분이 약간은 전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봄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계속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 빼앗긴 봄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페인트 칠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안 써도 되는 돈 쓰지 마. 아휴, 알았어. 그럼 끝나고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자. 비싸고 맛있는 걸로 사줄게. 네, 의뢰인분은 60대 남성이시고 투자 자금은 4천만 원, 투자 기간은 한 5년 정도, 목돈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분에게 특히나 이 SLB 상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때문입니다. SLB가 때문에 더 추천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다.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SLB 어떻게 되나요? 이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려면 일단 대출을 잘 납부하지 못하고 계신 구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입니다.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연들도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님들 모시고도 사연을 만나보고 또 대리님들과 꿀팁 시간에도 사연을 만나보잖아요. 네. 각 주에 맞게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나오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들의 사연이 많은 것 같고, 꿀팁 시간에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경제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나 고민 있어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은 부쩍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 소식이 조금 어두운 얘기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경제 고민 들어주시느라 바쁘신데 오늘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바보라고 불리는 60대 아빠입니다. 역시 딸 사랑은 아빠죠. 딸바보라는 예.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지금 딸아이가 20대 중후반인데요. 그 나이 때 돈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또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고 자기 쓸 돈도 부족할 텐데 다달이 애엄마랑 제 용돈까지 챙겨주고 주말에는 제 작업장에 와서 일까지 도와주고 정말 기특한 딸입니다. 참 기쁜 딸입니다. 내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러운데 어떤 사연일지 이렇게 네. 화목한 가정에서 과연 그러게. 어떤 경제적 고민이 있을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지난 주말에는 회사 이사 문제로 페인트 인부를 부를까 했었는데요. 글쎄 아빠 돈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있는데 인부를 왜 부르냐며 열일 제쳐두고 와서 화장실이랑 사무실 페인트 칠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페인트 칠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안 써도 되는 돈 쓰지 마. 제 딸이면 좀 심각하겠는데요. 그러나 사연님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우리 딸 힘드니까 그렇지 사람 부르는 거 많이 비싸지도 않아. 그럼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나 페인트 칠 잘해. 저번에 친구 집 페인트 칠 할 때도 내가 도와줬었고 적성에 맞아. 어허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적성에 맞게 뭐가 맞아. 진짜라니까. 나 어렸을 때 색칠 공부 좋아한 거 알아 몰라? 알았어. 그럼 끝나고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자. 비싸고 맛있는 걸로 사줄게. 그 다음날 몸져 누워도 불평 하나 없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제가 너무 딸 자랑만 했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 딸도 이제 슬슬 시집갈 나이가 돼가고 있어서요. 물론 저는 평생 딸아이와 같이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딸아이의 의견은 또 다르겠죠. 딸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딸아이가 결혼할 날을 대비해서 결혼 자금도 모으고 또 비상금도 따로 마련을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부가 생활비 통장을 같이 써도 비상금이 좀 있어야 마음도 생활도 여유롭지 않습니까? 수라 씨는 비상금 있으신가요? 비상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방송이라서 이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네. 있으신가요, 이사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가끔 핀테크 투자백서를 시청하는데 지난번 방송 보니까 SLB라는 상품을 말하시면서 시세 차익으로 나중에 목돈 마련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고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5년간 투자하면 정말 딱 좋을 것 같고 금리는 10% 이상을 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60대 딸바보 아버님의 사연이셨습니다. 이번에도 SLB 관련된 사연이네요. 요즘 유튜브나 저희 방송 보시고 SLB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금리이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더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고금리, 안정적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 놓치셨던 분들도 오늘 저희가 SLB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뢰인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먼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의뢰인분은 60대 남성이시고 투자 자금은 4천만 원, 투자 기간은 한 5년 정도, SLB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B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SLB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쪽집게처럼 정리를 해주시죠. 도대체 SLB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영어 약자부터 풀어야겠죠. 네. S는 세일의 약자고요. 네, L은 리스의 약자입니다. 즉, 세일은 판매, 리스는 임대, 리스백 다시 판매하고 임대한다는 뜻이죠. 팔고 다시 임대한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근데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냐? 대출 원리금이 어려운 한계차주에게 다시 한번 주택을 재임대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LB의 개념은 팔고 다시 임대한다. 한개 차주의 주택을 다시 샀다가 그 한개 차주에게 재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수익률일 텐데요. 지금 의뢰인께서는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5년 동안 SLB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표를 보시면 모집 금액은 총 8억 원 정도, 이분의 투자금은 4천만 원이니까 10% 예상 수익률일 때 기간은 이제 12개월로 보겠습니다. 새해 전에 이자 수익이 400만 원이고,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고, 자 밑에 아래 표를 보시면 매월 금액이 약간 차이 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이유는 바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세전은 33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가 되고, 세후는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 수익은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을 매월 받으시다가 12개월 차가 되시면 이자와 내가 낸 원금 4천만 원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이자 수익이 세후 290만 원을 받으셔서 내 원금 4천만 원과 더해서 4,29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신다고 볼 수가 있고, 이 SLB 상품은 5년간 보통 이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년 290만 원씩 이자를 받으시면 토탈 5년 동안 1,450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으시고,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5,45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고금리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4천만 원을 5년간 SLB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1년에 한 29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걸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후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예상해보니까 4천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1,450만 원, 거의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사실 유례가 없는 사례죠. 굉장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P2P 투자 상품 중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좀 높은 상품들도 덜어는 있잖아요. 이 분에게 특히나 이 SLB 상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SLB의 투자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안정적이다라는 점은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서로 혹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시다 보면 임대라는 플랜카드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요새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유리창에 이렇게 임대 붙여가지고 써져 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SLB 상품은 한개 차주라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5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꼭 먹고 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기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5년 후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이 가격 차이가 있겠죠.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추천을 하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률도 중요한데요.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솔깃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물건을 싸게 구매를 해야 비싸게 팔아서 시세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LB 상품의 구매 가격은 시세 가격도 아니고 급매물 가격도 아니고 전세 가격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개 차주에게 대출 준 그 금액을 구매 가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LTV 구간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담보물 대비
대출을 주는 구간을 LTV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LTV 구간에 들어있는 가격이 구매 가격입니다. 즉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렴하게 구매한 가격이 향후 SLB 상품의 특성상 5년 후에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 곡선인가, 보합선인가, 아니면 하락 곡선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주택 시장을 14년간 조사한 이론에 의해서 정부기관과 모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육각 벌집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모형의 특징은 총 6개의 국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랑기, 두 번째, 정체기, 세 번째, 후퇴기, 네 번째, 침체기, 다섯 번째, 불안기, 그리고 마지막, 회복기. 2004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정부에서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데이터화된 자료를 벌집 순환 모형에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모형은 제4국면 침체기 시장에 있다라고 통상 많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모형은 5국면과 6국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황기 시장을 거치고 나서 회복기 시장이 되는 6국면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자료에 근거하여 원가가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5년에는 회복 시장에서 화랑이 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부동산 그 이론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침체기인 상황이고요. SLB에 5년간 투자한 그 이후 5년 후가 된다면 회복기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게 분배가 되고 또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 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익금이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이제 P2P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2P 업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탁사라고 하죠. 네, 신탁사에다가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탁사에서 원래 이제 한계차주가 가지고 있는 금융사에 있는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한계차주의 대출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채무를 청산을 하시게 되고, 자, 채무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이 신탁사로 매각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럼 원래의 대출금과 주택 가격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차액을 당연히 한계차주분에게 지급을 해드려야겠죠. 이 차액이 바로 보증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차주는 이제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을 찾으시면서 매월 월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월세가 바로 임대 수익이 되고, 이 수익이 바로 이 P2P 업체로 들어가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제가 아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5년이 되면은 한계 차주는 우선 이 주택을 다시 재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서도 5년 뒤에 만약에 시세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액도 바로 이 투자 수익으로 귀속이 돼서 투자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그 수익 구조가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SLB 상품의 경우에는 주로 5년 정도 투자 시점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장기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업계의 전망도 미리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SLB 시장이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SLB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셨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지속은 되려나?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SLB 어떻게 되나요? 이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SLB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으실 텐데요. 네. 전 세계 SLB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음 돌아오기 시작한 건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시점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네, 위기 때 등장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부터 LH공사와 캠프에서 SLB 상품인 한계 임대 리츠라는 상품도 공공기관에서 지금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LB 시장이라는 것이 향후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려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연령별 취약자 수, 즉 다시 말해서 그 세대별 대출을 받고 있지만 대출을 잘 납부하지 못하고 계신 취약차주의 숫자의 구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한계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를 미리 살펴본다는 거죠. 네네. LTV, DSR, DTV, RTI 많은 용어들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낯설고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주는 규제가 바뀐 겁니다. 대출 주는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가치를 현재 평가한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있는 생애 기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뭐 5년, 10년, 20년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에 있는 소득을 쭉 당겨서 오늘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상해 주기,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적겠죠. 네,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간 중간에서도 60대 이상 인구 증가 속도 대비 한계차주의 증가 속도가 평균 세대당 한계차주의 속도의 1.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한계차주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주가 발생할 수 있는 SLB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8년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LTV, 주택담보대출 대비 나갈 수 있는 대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LTV 구간 60%에서 70%, 그래서 70%에서 80% 구간에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걱정과 준비 단계가 굉장히 가계부채의 핵심 트래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LTV 구간 60에서 70% 구간은 전체 가계대출 금액 규모 중에 27% 금액으로 환산하면 116조 시장이 됩니다. 굉장히 큰 116조, 시장이죠. 네. 예. 그리고 LTV 70에서 80% 고위험 구간, 고위험 구간에 있는 시장의 한계차주는 시장 전체 시장의 3.3%,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죠.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4조, 약 14조의 시장입니다. 즉 LTV 60에서 70%의 대출 구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세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은행에서 대출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한계차주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금액이 크네요. 네. SLB 상품을 궁금해하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그런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SLB가 굉장히 시장이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계차주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게 웃을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SLB 투자 지금 이제 막 다 지금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해서 총정리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실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률, 네. 세 번째는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차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SLB 상품의 투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실률.
우리가 뭐 일반 부동산 매매를 하시든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시든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내가 구매한 물건에 임차인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임대 가격은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SLB 상품은 내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어 있는 임대 가격이 수익률로 들어올 수 있다. 즉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매달 월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안정적인 월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약정기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먼저 살 사람이 구매되어 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우선 매입권이라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살 때 벌써 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B 투자에 대해서 또 크게 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실률이 없고 나중에 되팔 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또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와 최신 뉴스들 잘 들으시고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꿀팁까지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사님?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고요.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사전 전화 예약 필수라는 거 02-2128-3330으로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만 참석이 가능하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경제 세미나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선착순 20명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도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26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얼굴을 뵙기가 어려워요. 사업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기 때문인데요. 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여유롭게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저희 부모님께 주말은 사치일 뿐입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 정말 밤낮 주말 없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주말에 일하시는데 일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사연 아니죠? 네, 다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만 보면 평생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방학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친구들은 방학마다 가족 여행을 가는데 저는 여름에 바다를 보러 가지도 못했고 겨울에는 스키장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뿐이었죠. 꼭 제 젊은 시절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짠하게 느껴지는데요. 감정이입이 지금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한숨만 푹푹 내뱉으십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봐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하실 뿐이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엄마께 여쭤보니까 주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한숨이 잤네.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어서 자. 늦었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이제 다 컸고 우리 집 상황은 나도 알아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너도 알고 있지? 형,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 왜 아빠 회사도 안 좋아진 거야? 코로나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쉽지. 우리 집이 넘어갈지도 몰라. 상황이 심각해졌어. 3일 전에 은행에서 회사로 연락이 왔더라고. 은행에서 왜?
회사를 차리냐고 집담보로 대출받았던 게 그게 문제였나 봐. 이자 빨리 내라고 독촉 전화가 왔어.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인지라 회사 재정도 안 좋은데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 이자도 낮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희 아빠는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도 못 쉬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라도 낮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주택 대출 관련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사연을 보내면 재테크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빠의 한숨을 멈출 방법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26살 취업준비생 딸이 보내준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감정이입도 좀 많이 되셨나요, 대표님? 정말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요. 네. 지금 아마 이 사연은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진짜 심지어는 영업을 아예 종료하게 되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에 뭐 이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심각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코로나19가 벌써 3달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또 금융 경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위협적일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사연은 더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의뢰인은 20대 여성분이시고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시고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고미셔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 의뢰인에게 꼭 맞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역시 SLB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추천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이 한계차주 입장에서 SLB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LB 펀드가 생긴 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왔고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건지 왜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지 부진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은행에서 자체 SLB 상품을 그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 은행에 채무가 있으면 SLB 지원이 불가능했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한계차주가 타 은행에 채무가 없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원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가기관에 SLB가 있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시세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 외적으로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SLB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계차주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 다른 상품들이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SLB 펀드 한계차주의 지원 요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LH공사나 그리고 캠코에 가셔서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있습니다. 그 상품에 현재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현재 대상 지역이 강남 4구 및 수도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을 정부에서 3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지구 이렇게 3가지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평균 부동산 가격이 9억 이상의 아파트가의 실거래가를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4구 및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대출 대상은 다주택자도 가능하시고 다주택도 가능인가요? 그렇죠. 네. 아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거주자만 안 되는데 다주택자도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고소득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신 분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출 대상이 되신 분들은 가까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P2P 펀드 상품, SLB 상품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LB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된 금융계층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P2P 상품이 좀 더 많은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서둘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한계차주의 지원 요건이 좀 완화가 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계차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지 한계차주의 SLB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계차주는 우선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되죠. 네, 접수 및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사 과정이 있는데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실사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승인을 받게 되시면 이제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 한계차주님의 이 SLB 상품으로 대출을 투자를 모집을 해서 투자가 모집이 되면 대출을 실행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실사까지 나간 다음에 그 과정을 살펴보고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계차주 입장에서 이 SLB 대출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수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LB 상품 중에 한계차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을 확보했다. 즉, 내가 이 그 한계차주 입장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 후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의 회복을 하고 5년 후에 매각 시점에서 우선 매입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시세 차익을 부담하고 다시 재매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집과 살고 있는 이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가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네.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좀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고 또 실거주지를 계속 지킬 수가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만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P2P에서 늘 나오는 말이지만 윈윈, 상부상조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 이거 특허 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특허를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 상품의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특허를 얻게 됐던 얘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풀어주시나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LB 상품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리먼 브러더 사태라고 하는 미국의 모기지론이 발생되면서 네.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계차주가 되면서 이 상품이 나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주택 한계차주였습니다. 한계차주의 입장을 네. 경험하셨군요. 제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12년 전쯤이었죠. 그때 네. 한계차주의 입장이 되다 보니 가장 절실했던 것들이 이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되면 거주 지역을 옮겨야 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집의 보증금 네. 그리고 그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기구들 어디다 놔야 할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한계차주가 돼서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한동안은 찜질방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네. 네. 그런 저와 같이 이런 한계차주들이 닥쳐되면 막상 내일을 닫아보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대비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당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지금 이렇게 성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빚을 받았죠? 네, SLB 상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한계차주가 직접 돼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대표님의 그런 경험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실거주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강조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런 배경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니까 이 상품이 어떤 분들에게 정말 절실할지가 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저희가 SLB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 한계차주 입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일단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특히 오늘은 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전문가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NPL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NPL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소라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관심 있는데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네. 뭐 아는 정보라도 있어요? 내가 모임 갔다가 들은 건데 왜 옛날 IMF 터졌을 때 큰손 투자로 주목받던 투자법이더라고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NPL 투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듣는데. IMF 당시에 원금 10분의 1 가격에 NPL을 산 큰손들이 이걸 토대로 주요 지역 유망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엄청난 차익을 냈대요. 어머머, 정말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텐데 떼부자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 쏟아진 NPL 채권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투자 수익률이 무려 25% 이상이나 됐다고 하고 그 이후로 국내 금융사들이 NPL 시장을 주목하게 된 거죠.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근데 이거는 괜히 살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투자해요?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투입 자기자본 대비 쏠쏠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실채권 NPL은 개인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빠삭한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가진 자본은 5억 원 정도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원하고 있어요. 또 저는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물건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NP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부이신데요. NPL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투자금 한 5억 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목표 수익률은 10% 원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NPL 투자를 알게 되셨는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사연자의 재무 정보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사연을 주신 분 재무 분석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와 직업, 나이는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자기 자본은 5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보통 하고 싶은 목표 수익률,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 수익률을 확실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성공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희망 지역도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본인이 거주하신 곳도 평택이시고 희망 지역도 부동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근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투자와 기회를 찾으라. 그래서 희망 지역도 평택시 인근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5억으로 평택과 멀지 않은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희망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지금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은 개발 호재이지 않습니까? 평택과 또 그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평택시 주요 개발 호재를 한번 정리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주요 개발 호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한미군이 이전을 했다.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위치는 함버리부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한미군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여기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항상 이슈되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신규 공장을 이전하고 고덕신도시라는 신도시 배후 세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이전했고요. 물론 이 위쪽에는 이제 LG전자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이쪽 평택 항만 쪽을 배후 세력을 하고 있고요. 평택 항만 쪽에 위치하고 이쪽에 이제 평택 RC와 오성 RC 사이에 안중역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테크 꿀팁 시간에는 NPL 투자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NPL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NPL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PL 뭔가요, 대표님? NPL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NPL이란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부실채권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문적으로는 고정 이하의 여신이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PL이 부실 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저희가 먼저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류가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점점 단어가 네. 좀 안 좀 좋아지는데요. 딱딱해지고 어려워지죠.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용어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한 우량채권이라고 하는 매월 정상적으로 잘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정상적인 채권이시고요. 네. 주의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연체가 간헐적으로나 2달 연체나 석 달 미만의 연체, 그걸 네. 요주의라고 하고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NPL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는 고정. 네. 석 달 이상 연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수 의문, 그 말에 답이 있겠죠. 회수가 의문시 된다. 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추정 손실. 너무나 이제 회수 불능인 상태에서 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채권의 종류로 봤을 때 5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 중에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3개월 차 이상의 채권 상품을 우리가 NPL이라고 명명하고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NPL은 고정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해당되는 채권을 NPL이라고 하는데요. 이 NPL을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아까 사연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럼 어디서 이 상품을 찾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상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NPL 상품을 매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AMC라고 해서 전문적인 회사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AMC는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고 크게는 2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민간기관. 정부기관은 한국자산공사라고 하고 우리 캠코라고 익히 들어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네, 우리 가장 슬펐던 IMF 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어있던 자산공사 내가 있고요. 민간기관은 그때 당시에 IMF 때 만들었던 기관인데요. 네. 유암코라고 한연합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암코의 주주들은 시중 1금융 기관들이 주주로서 다 참석해서 만든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회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많은 자산관리 회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NPL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를 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체 또 민간 업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NPL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님? 네, NPL 투자 방법은 크게 이제 큰 분류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요? 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매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과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은 또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 수령 방법과 직접 낙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방법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배당금 수령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내가 직접 경매에 참석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직접 낙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3방법인 직접 개발 방식은 채권을 구매한 걸 가지고 원석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가공해서, 즉 완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접 개발 방식,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현재 현업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PL을 매입해서 활용할 때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NPL을 투자해서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래도 NPL이 부실채권이라는 인식이고, 부실채권이라는 것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율만큼의 경매를 진행했을 때 배당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가에 좀 저리의 물건을 구매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경매나 이런 옥션에 들어갔을 때 저리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도 저리의 채권을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고수익으로 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만 들으면 NPL은 정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투자 상품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NPL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진행했을 때 원금 이하의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원금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군요. 통상 경매를 진행했을 때 회차의 진행됨으로 인해서 네.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지는데, 내가 구매했던 채권의 가격보다 원금이 더 낮게 경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NPL 투자 상품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기관에서는 경공매를 진행을 하거나 자산관리회사에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는 수익률과 권리 분석을 하고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낙찰자가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간 회사가 참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PL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과 이사님께 NPL 투자에 대한 꿀팁도 한마디씩 얻어가 볼까요? 먼저 대표님. 제가 한마디 드리면 NPL 전문 기관과 상의를 해라. 네.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적인 자문, 그리고 매입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걸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도현 이사님 어떤 꿀팁을 주실 건가요? 네, 실거래가를 확인하라.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실제로 투자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꿀팁 잘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NPL 전문기관을 반드시 믿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차도현 이사님께서는 실거래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 투자하실 때도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중후한
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요.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3원 타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을 한정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습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딱 20분께만 제공이 되는 이 재테크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밀착형 핀테크 정보 토크쇼 핀테크 투자백서. 오늘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한계차주와 높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SLB 투자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수익과 위험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 핀테크 투자 백서와 함께 꼼꼼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상식, 재테크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